자,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이 오프가 안 되는 바람에, 그죠? 자, 스케치에 대한 예시도 했죠. 설계 진행 관련 코멘트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스케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부착할까를 우선은 생각을 이렇게 제가 메모지에 그린 것처럼 하고, 그죠? 뭐 생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완성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 설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밑바탕이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설계 시작은 이렇게 메모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구를 이렇게 달고 로프트에 뭐 이런 브라켓을 만든다 하는 게 뭐 개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제가 1차 설계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파트를 좀 나누어서 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공구홀드라고 한 걸 한 개로 이렇게 그렸는데 3개로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스케치에서는 1개로 했는데 컨베어도 뭐 대략 이렇게 그렸습니다. 좀 자세히 그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로봇 지지대도 따로 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 나가면서 바뀌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설계를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뭐 지난번에 했던 우리 이학년 학생이 수업 참여하면서 그린 스케치도입니다. 아주 잘 그렸죠, 그죠?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멋있게 그렸습니다. 볼트 모양까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뭐 로봇 팔이고 이게 공구 홀드하고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뭐 제가 이 공구를 전동 드라이버를 쓰다 보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수동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자동화용 전동 드라이버는 이거보다 가격이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요걸 사용해서, 그죠? 지금 캡슐 디자인이니까, 홀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요 전동 드라이버에 대한 도면이 없으니까 제가 도면을 그리는 방법도 사진을 이용해서 철자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대략 220mm, 22cm 정도 되는 전동 드라이버는 비트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뭐, 이 그림판입니까? 그죠? 그림판에다가 놓고 지금 마우스로 찍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사진 보정 방법을 썼네요. 그죠? 그래서 뭐, 화소의 크기를 구하고, 화소 수 계산하고, 그 다음 뭐 실제 길이 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관심 있는 학생은 추가로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마우스 포인터 찍어가지고, 그죠?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찍어가지고 뭐 치수를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재었습니다. 그죠? 재었습니다. 한 개의 화소 크기가 나오죠, 그죠? 픽셀당 0.18mm다. 앞에서 계산을 했겠죠? 그죠? 길이가 237 픽셀인데 여기 두 개 거리가, 그죠? 941 704 빼기 하면, 그죠? 237개인데, 이 화소 안에, 이게 길이가, 실제 길이가, 그죠? 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길이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화소가 몇 개 들어가 있냐. 한 개, 단위 화소당,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자 안 된 부분 계산할 수가 있다. 수평에 대해서 이미 했나요? 한 것 같네. 자, 1cm 화소 수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요점하고 철자 사이를 재가지고, 그죠? 0.18이라고. 그렇게 해서 뭐 좌우지간 쭉 이렇게 재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마주치는 점들 이렇게 연결해서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하네요.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뭐 한번 해볼만 합니다. 제가 하는데 이게 1시간 안 걸린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스럽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다소 좀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그죠? 나사 체결기에 이렇게 그림의 요소로 집어넣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를. 비슷하죠, 그죠?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도면은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구축 홀더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30mm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 다음 얘하고 요 브라켓 손목축 홀더하고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브라켓을 하나 만들고 공구 홀더 손목축 홀더를 하나 560에서 이제 1차적으로 도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죠? 손목축 홀더 요 부분을 먼저 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목에 대해서 로봇 손목에 대해서 도면을 따와가지고 요게 이제 구멍이 좀 4개 파이 좀 잘못 썼다. 이쪽이네요. 맞습니다. 로봇의 도면이 아니네요. 로봇에 붙는 쪽 도면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로봇 도면을 지금 여기 있네. 요 부분은 구멍이 나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쏙 들어가도록 요게 이제 요렇게 움푹 파여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 리마 구멍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만은 요 구멍인가요? 요것을 이용을 해서 위치 결정을 보통 하고 볼트를 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리마 구멍 안 쓰려면 요 구멍을 사용을 해도 되죠. 요 구멍 사용하려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게 낫고 여기 공차를 줘야 됩니다. 근데 뭐 공차 안 주고 아마 끝낸 것 같은데 그날 어쨌든 요걸 요렇게 T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죠? T자형으로 만들어서 로봇 선단에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요 길이는 한 50mm 정도로 해가지고 렌치가 볼트 이렇게 꽂으면 렌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서 꽂아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설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꽂았구나. 그래서 요렇게 꽂은 거죠, 그죠? 아니, 이것도 밑에서 꽂아야 된다는 얘기였나? 밑에서 꽂아도 되겠죠, 그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요 위에 탭을 파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선택입니다. 그래서, 파이 5 구멍 리마 작업을 하고, 그죠? 이건 삥 꽂아야 되니까, 리마 작업하면 공차가 아주 정밀하게 됩니다. 5.5 구멍은 뭐, 0.5 정도 유격이 있으니까, 그죠? M5 볼트를 꽂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를 꽂아가지고, 여기에 탭이 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탭이 났으니까, 여기 M5 탭에다가 볼트를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 20 정도 구멍이 가운데 뻥 뚫려 있고, 테두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께는 10mm 정도, 폭은 40mm 정도 이렇게 했네요. 구멍간 간격은 31.5로 네. 이렇게 손목 홀더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뭐 연결 브라켓을 요 부분을 보고 설계를 했죠. 10mm 요 부분은 여기에 이제 대략 그린 다음에 뭐 치수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집어넣고 볼트 2개를 연결했네요. 여기도 2개. 한 개면 도니까 2개로 하는 거죠. 여기는 좀 탭을 낸 것 같습니다. M5 탭 2개, 그죠? 그럼, 위에서 내려봤기 때문에, 요건 탭이고, 그죠? 위에 쪽은 구멍이네요, 그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 지금 31.5잖아요. 여기 31.5니까. 그래서 여기 또 구멍에다가, 체결을 했고, 요 방향으로 지금 볼팅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구멍 2개를 뚫었습니다. M5 구멍 18mm 간격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18mm 간격으로 그죠? 18mm 간격으로 M5 탭 2개를 꽂을수록 5.5 구멍을 2개 뚫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브라켓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홈을 파서 요것도 일종의 이제 위치 결정 홈입니다. 36인데 공차를 안 줬네요. 공차 안 준 게 좀 맞네요, 그죠? 네, 요 부분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홀더 부분이죠. 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고무 같은 것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나요? 여기서 반영이 안 돼 있다, 그죠? 드라이버 지름이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으면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반을 째가지고 M5 볼트로 조아주는, 여기는 탭이고 여기는 구멍이잖아요. 체결하면 요 틈새가 한 1mm 정도 나와 있을 건데 오므라지면서, 그죠? 오므라지면서 꽉 조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만만치가 않겠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으로 옮기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조금 내려가지고 여기 윗부분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현업에서 홀더를 가공한 다음에 뭐 잡아보면서 또 설계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품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구강에서 한 게 이제 로봇 주변기기 설계를 또 했습니다. 제가 8강에서 실린더 구동장치를 선정을 했었죠. 8강에서 바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 1차가 끝났으니까 여기 앞에서, 그죠? 1차가 끝났으니까 그 8강에서 바로 7강이죠. 아마 공연이었던 모양이네요. 8강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다가 주변기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로봇 주변기기로서 로봇 지지대를 우선 설계를 좀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사전에 설계한 샘플인데 뭐 비슷하게 설계를 한 거죠. 파이프 150 파이프, 이게 5mm짜리 썼죠, 그죠? 155mm 철제 각 파이프 써가지고 이걸 용접을 해서 물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요 로봇 앉히는 부위. 그럼 파이프 사이가 590mm네. 굉장히 높게. 그리고 밑에 캐스터를 4개를 달았죠, 그죠? 요렇게 이제 그 로봇 여기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좀 짧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여기 이제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 브라켓도 음시되어 있는데, 그죠? 브라켓 집어넣는 바람에 이게 뒤로 밀리고 여기 닿고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용접부 뭐 버어 제거할 것, 미색 도장할 것, 수량은 4개, 철판 뭐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캐스터 구멍 4개를 20파이로 뚫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요걸 설계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 뭐 로봇 지지대 설계하려면 로봇 도면이 있어야 되니까 로봇 도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대 로봇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뭐 나중에 폐쇄가 돼 버렸는지 도면 다운로드가 안 됐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자, 이 부분 볼트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0 간격으로 번데가 좀 잘 안 보이네요. 로봇 앉는 부위에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스트레이트로 볼트 집어넣어서 밑에서 너트로 잠그는 방식으로 좀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190인데 200으로 앉는 자리를 설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디자인을 이렇게 이게 가려버렸네. 그래서 구멍간 간격하고 요걸 200으로 설계를 했죠, 그죠? 비슷하게 설계를 하고 요 점선 부위는 밑에 파이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없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160, 200으로 했네요. 그리고 파이프는 지금 두께 5mm짜리 150 파이프를 절단해서 쓰라고 좀 지시를 했습니다. 다 그리다가 말아가지고, 그죠? 추가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9강 10강에서 그렸나요? 지난주에 요 부분 다 완료를 했죠, 그죠? 완료를 하고 또 이어서 뭐 컨베어도 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제 이거 완성된 거 아니네. 컨베어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콤비아는 200이었는데 잘라가지고 좀, 그죠? 반 잘라가지고 좀 느리는 방식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거죠, 그죠? 지금 한 줄이 어디 가버렸네. 자, 요 콤비아가 있고, 로봇 지지대가 이렇게 있고, 축도 좀 돌려가지고 작업하는 모양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작업한 유니트, 1차 유니트를 여기 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로봇 동작 범위니까, 동작 범위 안에서 충분히 로봇가 이 콤비아 위에 물건을, 팔레트가 지금 빠졌습니다. 팔레트가 여기 있네요. 있긴 있는데, 제가 2단 팔레트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어서 하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때, 지금 드론을 작업하든지, 뭐, 가습기를, 손선풍기를 작업을 하든지, 물건이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계 설계자, 또는 뭐, 도면 작동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의 그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업에서는 자동화 설계 때문에. 그 기계도 설계해야 되고, 그 대상물도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 설계 속도가, 이게 도면 작동 속도가 좀 빨라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도면이 수십 장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조립도도 그려야 되고, 레이아웃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손에 익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티아라든지 오토캐드 작업을 배우는데, 실제 이제 프로가 되려면 뭐 축구 선수가 공 차는 거 잘 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 수준으로, 뭐 선수란다, 동호회 수준으로 공 찼다가는 좀 곤란하겠죠, 그죠? 예, 곤란합니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도구니까. 그래서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든지 3차원 캐드를 사용하든지 뭐 상관은 없습니다. 내년에 스마트 팩토리 스쿨이 시작을 하면 올해 안에 아마 지멘스에서 판매하는 그 NX 유니그래픽스라고 하는 3차원 캐드 설계 툴이 도입이 됩니다. 카티아가 지금 버전이 좀 많이 지났고 해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캐드 설계에 캐드만 되고 해석은 안 되죠. 현업에서는 솔리드웍스를 많이 씁니다만은 카티아는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설계할 때 쓰는 툴들입니다. 유니그래픽스도 많이 사용을 하는 툴이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는 유니그래픽스는 지금 카티아에 없는 해석 기능들,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좀 내장되어 있고 인공지능 기능도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기대를 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 3D를 쓰든 2D를 쓰든 그건 여러분 선택사항이죠. 뭐 좋은 총을 쓰든 나쁜 총을 쓰든 뭐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잘 하면 되는 거죠. 뭐 옛날식 이조시대 활을 쓴다고 해서 사냥을 못하는 것 그런 건 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걸 쓰든 간에 뭐 요즘 툴을 쓰면 좋습니다. 3차원도 이제 제가 2차원 캐드 스피드를 따라올 수 있으면 충분히 쓸만하죠. 일단 이제 3차원 캐드 속도가 좀 느립니다. 작년에 이제 카티오 수업을 좀 했었는데 뭐 많이 쓰지는 않아서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현장 도면을 그리려면 2차원 캐드 출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꾸는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공 제작하는 업체 3차원 도면 갖다 좀 곤란하죠, 그죠? 뽑아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도면 그려줘야 돼요. 결국은 캐드, 오토캐드 사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도면이 시간까지 주변기 설계가 완성이 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지지대, 로봇, 그리고 1차 유니트 설계, 컨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칭까지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강부터 하는 것은 요 나사 체결기 부분 앞에 비디오에서 봤듯이, 그죠? 요런 이제 업그레이드 된 구동장치가 붙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8강에서 파워포인트를 그렸는데, 그죠? 여기 이제 정면도를 보면,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뭡니까?
자, 이 빨간색이네. 이 부분이 이제 그 고정 부위죠. 요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요 부분이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 5번이네. 여기 5번이죠, 그죠? 5번이 리니어 가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LN 가이드를 상정을 하고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LN 가이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요게 LN 가이드입니다. 리니어 가이드 종류가 지금 LN 가이드, LM 샤프트, 프로파일 가이드, 이건 제가 지금 말 붙여 집어넣었습니다. 요즘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에도 그 컨셉은 좀 많았습니다만은 요즘 저 프로파일 집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2월달에 그 기구 제작을 콤비아 그 밑에 그 받침대 제작을 했던 업체가 대화동에 그 세형 프로파일이라고 조그마한 이제 프로파일 가게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프로파일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실 생각으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3030 프로파일의 홈을 따라서 이렇게 베어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슬라이드가 생각보다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스마트 팩토리 지금 하고 있는데 콤비아가 지금 2줄인데 좀 넉 줄을 해서 돌려야 되는데 2줄을 지금 비용이 모자라서 못 샀습니다. 요 2줄을 저 비용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사용을 해서 이제 장치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프로파일 홈을 따라서 구를 수 있도록 베어링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도 있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서랍장이라든지 주방 가구에서 많이 쓰는, 여러분들 서랍에 많이 쓰죠. 슬라이드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N 가이드가 제일 가격이 비쌉니다. 공작기계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죠. 샤프트는 좀 쌉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N 가이드 상장으로 만들었는데, 뭐 LN 샤프트 써도 되고, 뭘 써도 됩니다. 안 된다는 거는 없는 거죠.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 정도 아마 한 150mm, 200mm 정도, 20cm 정도 잘라서 달라고 하면 RSR 15번, 20번 해도 한 20만원 합니다. 요즘 좀 더 싸졌나 모르겠네. THK나 NSK 뭐 이런 일본 베어링 업체들이 많이 만듭니다. THK에 한국 법인이 있었는데 요즘 삼익 THK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일본 거 수입하던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베어링, 특히 이제 LM 베어링들은 일본 사람들이 공작기계에 원래 썼던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특화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본이 원조입니다. 독일하고 일본에서 잘 만들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건 호수입니다. 호수고 요거는 볼트가 이제 요렇게 날아오는 거죠. 공기압으로, 그죠? 빙 날아와요. 여기에, 아이고, 색깔이 똑같네. 볼트가 이렇게 안착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쏙. 그러면 드라이버가 내려와가지고 물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 위로는 못 올라오게 드라이브만 나가게 이렇게 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두 타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 호수가 이 볼트 슈팅기라고 업체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견적을 받으니까, 뉴탑텍 거 견적을 받으니까 지금 나서 체결기 1,100만원에서 1,300만원 달라고 하시던데, 이사님이. 제가 좀 비싸가지고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1,000에서 한 1,300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학교니까 싸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던데. 그 볼트 슈팅기가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요렇게 볼트가 이제 날아와서 딱 안착이 되려 그러면 여기도 못 빠져나가게 요렇게 돼 있다가 요 부분에 입이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밀면 벌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을 공기압으로 또 이렇게 빨아가지고 정지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또 볼트 슈팅기가 없어요. 이거 도전을 하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볼트 슈팅기가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디자인을 지금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요걸 전체적으로 밀기 위해서, 그죠? 에렌가이드 설치하고, 에렌가이드 뒤쪽으로 구멍을, 이 판때기 뒤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홈을 이렇게 낸 다음에, 막대기를 하나 뒤로 하고, 에렌가이드, 이 실린더를 뒤로 달았죠, 그죠? 이 부딪히니까. 뭐, 요거 옆에 달아도 되긴 됩니다. 요거 옆에 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실린더 아니고, 얘가, 저는 앞뒤로 배치를 했는데, 그죠? 뭐 옆으로 배치를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전동 드라이버가 되고, 실린더가 이쪽에 붙어야 돼. 여기, 옆으로. 옆으로 붙어도 되겠죠.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면도, 평면도, 배면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에렌가이드가 밑에 이렇게 있고, 실린더가 위에 있고, 이런 구조로 지금 그렸죠. 그죠? 그렇게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도면을, 여기 아마 가장 정상적으로 나사 체결기 상업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버전업을 한다면 어떤 거를 하느냐, 요 실린더 8강, 여기 지금 8강에서 쓰던 파워포인트입니다. 실린더 선정했죠, 그죠? 실린더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 뭐, 에렌가이드 이렇게 달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메커니즘까지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2강, 13강 두 개 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5강까지 하면 아마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14강에서는 시험 좀 쳐야 되겠죠. 15강에 가서 시험 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14강에서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월 말쯤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주 남겨놓고 한 주 전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한 1강에서 10강까지 비디오 자료 중에서 제가 한 10여 문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윤곽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13강에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말씀드리고 이제 14강에 시험을 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동 드라이버, 그죠? 6번이 전동 드라이버죠, 그죠? 전동 드라이버 색깔이 전동 드라이버. 그리고 5번이 LM이죠, 그죠? LM이고 7번이 뭡니까? 7번이 드라이버 홀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드라이버 홀더를 쓰든지 뭐 다른 걸 쓰든지 해야 되겠죠. 뭐 똑같은 거 써도 될 겁니다. 어차피 뭐 잡는 거는 똑같다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LM 블록인데 이렇게 못 붙이죠. 이렇게 못 붙입니다. 이거 개념이 이런 거고, LM 블록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 4개짜리. 근데 LM 블록은 못 사겠네요. 비싸가지고. 돈 없어요. 어려울 것 같고, 구멍이 여기 4개 나와 있죠, 그죠? 탭이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겨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니어 샤프트. 레일 모양으로 된 건 비싸요. 그냥 이거 레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거는 공중에 이렇게 떠댕깁니다. 샤프트. 이 연마봉인데, 연마봉 80짜리, 15짜리 길이 한 1m짜리, 1m까지는 좀 안 되나? 0.5m짜리가 한 5,000원 합니다. 만원 정도? 5,000원, 만원 하니까, 리니어, 이 앞에 이거는 10만원 합니다. 얘는 5만원, 10만원 하고, 얘는 5,000원, 만원 하고 한 10배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레일 붙은 거는 비싸더라고요. 비쌉니다. 한 5만원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이제 리니어 베어링을 쓰다 보니까 좀 6만원 돼 있네. 이게 왜 이리 싸지? 요즘 되게 싸게 나오네요. 제가 거짓말 할 뻔했네. 이게 한 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엄청 싸네, 요즘. 점점 쌉니다. 그래서 요 부분 디자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1번은 뭐 베이스판입니다. 알루미늄 판때기 하나 써야 되겠죠. 2번은 실린더 뭐 이동 블록, 얘 잡아주는 홀더죠. 얘 잡아주는 홀더입니다. 2번. 3번은 뭐 실린더 홀더겠죠. 맞네. 실린더 홀더라 써놨네. 4번 당연히 실린더. 그래서 부품만 호수까지 9개 정도 되는데 슈팅기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이 방식으로 가야 될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슈팅기는 좀 끝까지 할 시간은 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나사 공급기가 우리가 있으니까 나사 공급기에서 찝어가는 방식인데, 찝어가는 방식은 가만히 있어라. 슈팅기를 달지 않고 여기다가 진공으로 공기를 빨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로 볼트가 여기 있다가 쪽 빨려 올라오겠죠. 그죠? 슈팅기 안 달고 진공 파이프 달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아마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사용한 게 그 나사 공급기 회사에서 그 제작을 한 직교좌표 로봇에 이런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별 차이는 없네. 슈팅기 달든지 진공 호수 달든, 진공 호수 다는 게 싸게 치겠죠. 시간도 뭐 짧습니다. 진공 호수는 진공 펌프 사면 되니까, 그죠? 자, 에렌 가이드는 뭐 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안에 이제 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서큘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의 하나로 기계 기구 등의 직선 운동 부분을 지지하는 곳에 씁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등에 많이 씁니다. 뭐 직교좌표 로봇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LM 샤프트 같은 거 안 씁니다. 슬라이드 페이기나 뭐 LM 샤프트 이런 것들, 연마봉 이런 것들은 인형 뽑는 기계가 많더라고요. 예, 거기도 리니어 모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비싸게 쓸 수는 없죠. 인형 뽑는 기계 한 개 180만원 하는데. 자, 블록 내부의 볼이 효율적으로 무한 순환을 하다 뺑뺑뺑뺑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철 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THK 카탈로그에서 뽑아온 건데, 이렇게 뺑뺑뺑뺑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LM 레일도 굉장히 연마를 한, 그러니까 초음밀 6개로 연마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키마, 일본말로 스키마를 하는데 틈새가 없어요. 틈새가 없다 보니까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LM 샤프트 종류는 요거보다는 좀 저렴하고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깐딱거리는데 뭐 몸을 느낄 수는 없는데 마이크로 단위로 움직입니다. 생물적으로 조금 낮다. 근데 싸다. 싼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프로파일 가이드로 제가 지금 세형 프로파일에서 본 거는 이게 아닌데, 요즘 나오는 3030 프로파일에다가 바로 그냥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뭐 베어링 달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면 싸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파일 그냥 뭐 메다당 뭐 몇천 원밖에 안 하는 데다가 이거 한 게 뭐 만 얼마 하던데. 그래서 베어링 한 게 1,000원 2,000원 하니까 이 아저씨도 이거 팔면 남겠죠, 그죠? 남을 겁니다. 한 5,000원 6,000원 들여서 만들고 만 몇천 원에 파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크게 남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프로파일을 많이 살 수가 있고, 장점 중에 한 개가 프로파일이 2m 정도 나옵니다. 2m 긴 거 2m 4m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이 6m인가? 이 장축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면에서는 엄청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비닐하우스 농업 자동화 하면 10m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레일 긴 거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레일들 쓰면 엄청 장점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직교좌표 로봇을 써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자동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굉장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이 프로파일 가이드 그런 데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강철 스틸을 묶어 가지고 휠 이렇게 2개 달고, 그죠? 여기다가 간단한 못 하나 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닐하우스 한번 그려 볼까요?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인데, 그죠? 외국에서는 이런 거 연구를 합니다. 로봇 회사에서 뭐 이렇게 상추, 과일 뭐 이런 거 이렇게 키우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이게 길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10m라든지 뭐 20m라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커야 되니까. 그리고 넓이도 엄청 넓잖아요, 그죠? 대형 유리에 뭐 수경 재배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외국에서는 뭐 식당에 바로 공급하는 상추 재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런데 이제 이런 로봇 가지고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전체를 직교잡혀 로봇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면, 이게 이제 길이가 커가지고 이런 리니어 가이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저런 프로파일 같은 거는 싸죠, 그죠? 그리고 원본이 길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야, 정렬도 엄청 나오겠네요. 일단 여기다가, 이게 3천 프린터 개념이니까, 그죠? 일단은 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세월호 한번 찍게 달아가지고, 잡초 뽑아낼 수도 있고, 카메라에 달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죠?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자동화죠, 그죠? 그야말로. 자, 요거는 슬라이드 팩이라고 보통 여기하기도 하고, 슬라이드 레일이라고 여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쓰던 용어가 입에 붙어가 슬라이드 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쪽 슬라이드와 다른 쪽 슬라이드 사이에 여기도 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많이 쓰느냐? 여러분, 책상 서랍에 많이 씁니다. 책상 서랍에. 책상 서랍 껍데기에 이렇게 붙이고, 그죠? 여기다가 서랍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건 서랍 아니고, 그죠? 서랍 아니고, 이건 서랍이고, 그죠? 여러분이 당기면 쭉 딸려 내려오게. 이게 슬라이드 팩이라고 보통 두 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얘는. 근데, 진동도 별로 없고, 아주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실 뭐, 힘이 크게 안 받아요. 이게 써놨네. 복사기, 컴퓨터 주변기기, 뭐, 의료장기, 측정기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쓸모가 많은데, 학생들 뭐, 이 캡스톤 디자인 할 때는 아주 제가 보기엔 쓸만할 거라 생각합니다. 비싼 거 살 필요 없죠, 그죠? 힘이 많이 안 걸린다면.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 11강은 과제가 없습니다. 리뷰기 때문에, 그죠? 과제가 없고, 한 주 정도 쉬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전에 PLC 제어 강좌, 대면 강좌가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필요한 질문을 좀 하시면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원격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뭐 15강까지 저는 뭐 이어갈 예정입니다. 교수님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격 강의 연장 여부는 각 강좌별로 이제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 제 강의에 관해서 2학년 제가 올해는 이제 4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캡스톤 디자인 1, 뭐 2는 다른 분이 아마 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2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1하고, 그 다음 로봇 주변기기 설계 캐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토캐드. 그 다음 머신 비전하고, 그 다음 PLC 제어 강좌 4과목을 하게 돼서 2학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대면 강의는 좀 PLC 제어 강좌 1개만 하기로 지금 학교와 얘기가 좀 됐습니다. 학교 입장은 일단은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위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부에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찰하고도 굉장히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주로 이제 겸임 교수님들 위주로 대면 강의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반 교수님들도 그 대면 강의 한두 과목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과목 하기로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PLC 제어 강좌 시간에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단톡방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앞순번 18명하고 뒷순번 18명을 따로따로 그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지를 해서 앞순번은 뭐 한 10시부터 11시 사이, 뒷순번은 11시부터 12시 사이 뭐 이런 정도로 배치를 하든지, 9시 반부터 뭐 11시 반 사이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할 테니,
18명 정도 나와서 한 방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은 뭐 제가 시간하고 학생 이름들은 공지를 오늘 오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선본 학생이 뭐 뒷순번에 온다든지 뒷순번 학생이 앞선번에 온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20명 안쪽으로 지금 수업하라고 일단은 지침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죠? 좀 지켜주시고 손 소독제 꼭 하시고 강의실 들어올 때 간격 띄우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건물 들어올 때 게이트에서 열 감지 체크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뭐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강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학교 안에서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잔뜩 뭐 605 강의실도 안에 책걸상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휴게실에 집어넣어 놨던데 뭐 거리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는 좀 해주시고 수요일날 강의 참석을 안 해도 저희 경우는 출석 체크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난번에도 공지를 드렸고 출석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나온 학생이나 안 나온 학생이나 다 출석한 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라든지 뭐 필요한 학생들만 나오세요. 필요한 학생들만 나오시고 뭐 안 나오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LC 저뿐만 아니라 머신 비전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 1 그리고 로봇 주변기기 설계에 관련된 질문들도 한꺼번에 다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